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2일 오전 10시 7분입니다. 7분 전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는 전주와 거의 같습니다. 잘한다는 지난주가 24%, 이번 주가 25%, 못한다는 66%로 전주와 이번 주가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전번주와 거의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떨어져서 37%, 국민의힘은 전주와 같아서 34%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조사를 했는데 조금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요 국평가인데 어느 나라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냐? 미국 75%, 중국 13%, 일본, 러시아 각 1%입니다. 여기서 일본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고,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요 국어로서는 미국이 1등이라 해야 되고 일본이 2등이라 해야 됩니다. 왜냐? 일본이 한미일 동맹관계의 핵심이고, 일본에 있는 5만 7천 명의 미국 해병대, 공군, 해군이 수백 척의 함정과 수백 대의 전투기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이유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 우리를 돕기 위한 겁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에 있지만은 그것은 전방사령부고, 후방 군수 지원을 담당하는 후방사령부는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의 도움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 한국의 안전을 도모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국민들은 일본을 그런 면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본이 1%밖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동안에 우리 언론,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경제를 위한 주요 나라 순위로는 미국 52%, 중국 37%, 일본과 러시아가 각 2%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일본과 러시아가 같으면 되겠습니까? 일본의 시장으로서의 일본의 중요성, 그리고 일본 기술이 한국의 경제를 돌리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데 대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것으로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46%, 중국을 자극해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한다 해가지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31%입니다. 이 후자가 좀 높은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를 했는데 21%가 호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일본인에 대한 호감도는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46%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일본인을 구분해서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역사관이 비판적이니까 일본은 싫어하고, 그러나 한일 간에 인적 교류가 많고 일본에 가보면은 친절하고 깨끗하고 능률적이니까 일본인은 좋아한다, 이런 이중구조입니다. 다만 나이가 젊은 층에서는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호감도가 노년층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이런 조사를 한 모양인데, 한일 강제 병합 연도가 1910년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14%밖에 안 된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방된 연도는 1945년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건 웃을 일이 아니죠. 우리가 광복 해방을 부르짖으면서 이 광복절을 최대의 경축일로 기린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그런데 1945년에 대한민국이 해방되었다. 그때는 참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이 없었습니다. 한민족이 해방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50%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른 중에서입니다. 50%. 그러면 우리의 역사 교육은 실패입니다. 6.25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1948년 1945년의 해방, 요 세 개 연도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이게 국민 자격이 있는 겁니다. 국민이란 역사관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했다 하는 것은 교과서에서 배워가지고 1492년이라고 잘 맞추면서 해방, 건국, 6.25 남침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이거 참 곤란한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에 대한 국사교육과 국어교육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어는 한자를 말 사람으로서 한글로만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문맹률이 100%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실은 70%가 문맹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자어를 읽을 수는 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문맹입니다.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문명국가 중에서 문맹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사이 문장력이 떨어집니다. 동시에 어휘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말에서 실수가 막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말 실수해가지고 혼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것은 국어교육의 문제임을 이번 이 여론조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교육을 할 때는 몇 가지 연도를 꼭 기억하면서 교육을 해야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도가 중요한 것은 연도의 선후관계를 정리를 해야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사태 전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연도가 더 있죠. 흔히 우리가 삼국통일 합니다. 그럼 삼국통일과 관계되는 연도는 기억을 해야 되죠. 660년에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660년은 기억해야 되죠. 668년에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668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삼국통일은 언제냐? 그게 676년입니다. 서기 676년에 신라와 싸우던 당나라 군대가 마지막 해전 기벌포라는 데서 지금 서해안 아마 저기 군산 근방일 겁니다. 기벌포 해전에서 져가지고 평양에 설치되었던 안동도호부, 일종의 총독부죠. 안동도호부를 저 만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한반도를 한민족에 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국통일의 완료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676년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5.16 4.19 1960년 5.16 1961년 1961년은 무신난으로 시작하면은 군인이 정권을 잡은 약 700년 만의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에 또 기억해야 될 연도가 들어있죠. 1968년에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124군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을 했습니다. 그걸 121 사건이라고 합니다. 1968년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경제 개발에 치중하던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는 군사력 건설도 해야 되겠다. 군사력 건설을 하려면은 우선 중화공업이라는 기반이 있어야 된다 해서 중화공업 건설로 나아갑니다. 예비군도 만듭니다. 그 사건이 1968년 1.2.1 사태입니다. 그때 있었던 구호가 한 손에 망치 들고 다른 손에 총 들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 이게 결국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5대 공업 국가로 발돋움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평생 두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1950년의 6.25 남침이 없었으면은 한국은 월남식으로 그 10년 뒤쯤 되면 아마 적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6.25 남침이 트루만의 성과를 건드리고 트루만이 파병을 결심하고 유엔군이 들어오고 해서 남침을 좌절시켜서 휴전선에서 일단 전쟁을 멈추게 한 다음에 우리는 경제개발에 민주주의 건설에 치중했고 북한은 수령 독재주의를 강화를 해서 오늘날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가 바로 1968년 1.2.1 도발이었습니다. 청와대 습격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격분시켜 가지고 중화공업 건설로 나아갔습니다. 그게 또 오늘의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여기 하나 더 보탠다면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의 6.25 남침이 없었으면 박정희는 그때 남로당에 포섭되었다 해가지고 군에서 쫓겨나서 민간인으로 초라한 신세였습니다. 그러다 남침이 있으니까 장교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그 11년 뒤 군대를 이끌고 한강을 넘어서 서울에 들어와서 정권을 잡고 바로 김일성과 대결해서 오늘날의 남북한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아주 오묘하게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